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이어 오늘은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구와 남구, 울주군입니다. 중구와 울주군은 현 민주당 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고 남구는 서동욱 남구청장의 거취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박태환 현 청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황세영 시의원이 도전을 결정했고 신성봉 구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호근 현 시의원과 김기환 현 중구의원, 김영길 전 중구의장과 문병원 전 시의원, 박영철 전 시의장과 서경환 전 중구의장, 그리고 이성용 전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당의 천병태 전 시의원과 노동당의 이향희 전 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민주당의 경우 김석겸 전 남구 부구청장과 안도영 시의원, 이미영 시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동욱 현 구청장의 거취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재선 도전이 유력하지만 시장 또는 국회의원으로 체급을 올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 청장과 함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변식용 전 시의원, 안수일 현 시의원과 임현철 전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선호 현 울주군수의 재선 출마가 확실한 상태인 가운데 최유경 전 시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시철 전 시의장과 이순걸 전 울주군 의장, 한동영 전 시의원이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구와 남구, 울주군은 모두 7대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21대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습니다. 8대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이어서 동구와 북구 지역 단체장 후보군을 짚어보겠습니다. 동구는 현직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북구는 21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하면서 변수가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동구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정천석 동구청장이 재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최종심 결과가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김원배 전 동구의원과 이시우 시의원, 황보상준 전 동구지역 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대길 전 시의원과 천기욱 현 시의원의 출마가 유력합니다. 여기에 박학천 전 시의원과 홍유진 현 동구의회 의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김종원 전 국회의원이 시장 출마 후보군에 이어 구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박문옥 전 동구의원과 이은주 전 시의원도 함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돌풍 속에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재선에 성공한 북구. 북구는 현직 시 구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건 현 북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병석 현 시의장이 출마 결심을 굳혔고 백운찬 현 시의원과 강혁진 전 북구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천동 전 북구청장과 백현조 정치락 현 북구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당의 강진희 전 북구의원과 정의당 김진영 전 시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와 북구 모두 많은 변수가 산재하고 있어 각 정당의 대표주자 선정은 어떻게 될지,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2명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사과문을 통해 온산제련소에서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본사와 협력사 임직원들께 큰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하여는 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5년여 동안 11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분쯤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한 도로에서 80대 A씨가 가드레일 넘어 5m 비탈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 노이드 일자리 사업 환경미화 업무 참여자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쓰레기를 줍던 중이었다는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4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어제 육군본부 이승재 공병실장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내년에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3년 기본 실시 설계를 한 뒤 이르면 2024년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울산시가 그동안 군부대 이전에 소홀했다며 시청 내에 전담 TF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연대는 어제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의 학급이 전체의 70%에 달한다며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4월 13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욱희 울산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 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다음 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구 미포동 일대 33만 2,600여 제곱미터며 총 사업비는 805억 원입니다. 유치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 등입니다. 미포지구 개발 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합니다. 지난해 10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남구 삼안 아루노보 주상복합 아파트의 보수공사가 약 8개월 만인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됩니다. 남구청과 삼안 아루노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도 소재 우경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주 시점은 내부 보수공사 완료 후 세대별 리모델링 등을 감안해 내년 5월이나 6월쯤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삼안 아루노보는 지난 2009년 127가구, 오피스텔 9실과 상가 10곳으로 준공됐으며 주민은 400여 명이 거주했으나 화재 이후 건물 거주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구 옛 방어진 공설 화장장 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동구청은 동구 화정동 일원 1,500제곱미터 부지에 애견 운동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달 말 착공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옛 방어진 공설 화장장 부지는 지난 2013년 철거 이후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논의돼 왔지만 예산 확보 등의 난항을 겪어오다가 이번에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공업탑 일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지난달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보행 환경만 개선됐을 뿐 보행자들은 여전히 차도로 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 경계석 높이가 낮아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기 때문인데 남구청은 단속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공업탑 로터리에서 남북경찰서 앞 도로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구청이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 만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보행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신주와 전선은 모두 땅 밑으로 묻었습니다. 문제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도 경계석 높이는 5cm 정도에 불과해 승용차들도 쉽게 불법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보도는 이미 차량들이 점거한 상태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안내문까지 부착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로 돌아다니면 주위에는 전체가 평균 하루가 한 60대 이상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경만 정비됐을 뿐 보행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들이 보도에 좀 계속 불법 주정차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걷다 보면 제가 어느새 차도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차도로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남구청은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 경계석 높이를 낮게 설치했다는 겁니다. 기존 옆에 있는 건물들의 원활한 배수와 물품 상하차를 위한 화물차의 일시 정차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높이를 결정한 겁니다. 남구청은 내년 1월 울산여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주민, 상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3일 동시에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입수능 6월 모의평가는 울산 지역 고등학교 50곳과 학원시험장 6곳에서 진행되며 고등학교 재학생 9천여 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500여 명 등 모두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자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등교가 불가능해 시험장에서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험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45개 학교 8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이틀간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선박 12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과 31일 오세아니아와 유럽, 아프리카 소재 5개 선사와 대형 LNG 운반선을 비롯해 초대형과 중형 LPG 운반선과 PC선 등 모두 1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전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 세계의 발주 선박은 1,795만 CGT로 지난해 연간 발주량의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중환자실 방문 면회를 금지해온 울산대병원이 화상 면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환자실 환자 보호자는 미리 신청한 뒤 정해진 시간에 화상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은 화상 면회뿐만 아니라 매일 1회 의료진이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외솔 최연배 선생의 일대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 영화와 인터넷 만화로 제작했습니다. 만화 영화는 한글을 목숨처럼 사랑한 최연배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24분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이달부터 외솔기념관에서 상영되고 울산시 누리집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두 20회로 제작된 인터넷 만화는 한글이 목숨이란 제목으로 현재 EBS2 내 게재 중이며 외솔기념관 누리집에도 연동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지역 안전지수 개선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감염병 안전지수가 2개 등급 상승한 1등급을 기록했고 화재와 교통사고는 각각 1단계 등급 상승한 2등급과 3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3등급인 자살과 생활안전 분야의 지표 개선을 목표로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이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CCTV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 관할구역은 울산경찰청이 제공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CCTV 200대를 선정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성별이나 옷 색상, 차종 등 조건별 검색 기능과 고속 영상 검색 기능도 가능해서 사건 사고와 범죄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신속한 수사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육성 분야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동아리 발굴과 지원, 문화활동 장소 제공, 공적 서비스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중년 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청이 다양한 관광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5일부터 맞춤형 관광 수소버스 해설사를 운영합니다. 관광 해설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운영되며 고래문화특구를 비롯한 남구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해 관광 수소버스에 동행해 관광객들의 남구 관광을 도울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관광객과 현장 소통할 수 있는 관광 해설사를 통해 친근한 남구 관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